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3일이고, 현재 시간은 2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05930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오늘은 반등이 좀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하고 이틀 전에 한 이쯤에, 제가 삼성그룹이 뭐 100원 차이의 세금 150억을 아끼기 위해서 상속세가 발목을 잡는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사실 뭐 100원 상속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가를 조정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유언비어에 가깝다, 믿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우리 코스피가 삼성전자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게 방향성을 갖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거 확인이 되시죠?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뭐 방향성을 같이,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런 부분들은 코스피 지수를 자체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다, 그렇게 뭐 속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오늘 11월 3일이고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1월 3일 미국에서 지금 대선 기간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결과가 저녁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대선이 당일이 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대 최대 판돈이 걸린 미국 대선. 자, 경합주도 바이든이 좀 우세하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주기도 했어요. 여기 지금 오늘 12시 기준에서 좀 나와줬는데, 지금 오늘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곧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사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라는 부분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다른 종목들도 그랬지만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별로 그렇게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국 같은, 뭐 중국이라든가, 이 기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라든가 경기를 좀 회복시키기 위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국이랑 뭐 한국이랑 뭐 미국이랑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그러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수혜주랑 뭐 피해주, 뭐 그런 종목들이 있을 뿐이지, 지수 자체를 봤을 때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확진자 수가 뭐 증가가 엄청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지수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 때문에 그렇죠. 유동성 장세가 나와주면서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대선 이전에 좀 살짝 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양상인데, 대선이 지나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11월 3일 대선에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면은 어느 정권에서 부양책을 시행을 해서 우리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부양책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FOMC에서 그동안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유동성 장세를 이때쯤에 조금 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지금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어느 정권에서 부양책을 해가지고 경기 회복을 시켜서 여기에서 자기들 누구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11월 3일 정권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계산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권이 이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일단은 경기를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뭐 관련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부양책에 들어와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대선 기간이 이제 끝난다라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선 시작도 전에 곳곳에서 폭력 사태, 주 방위군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가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억 4천만 명 중에서 지금 9,400만 명이 우편 투표
그 사전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사전 투표가 지금 우리 미국 국민이 유권자들이 2억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여기에서 사전 투표로만 9,400만 명이 했거든요. 여기에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우편 투표로만 6천만 명이 했습니다. 6천만 명.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발표가 좀 지연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종료 후에 개표가 완료되는 시기가 과거랑 달리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릴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트럼프 마음이에요.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바이든이 우세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우편 투표에서 조금 앞서는 모습을 좀 보이면은, 내가 승리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다.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건 결과를 좀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물론 이런 폭동들이 금방 잠재워지긴 할 겁니다. 뭐 백날 마냥 뭐 몇 년 동안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됐다고 해도 바이든 임기 기간 동안 계속 이런 부분에서 폭동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향은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 종료 그리고 폭동 걱정, 폭동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좀 제한적이다. 이거는 이제 대선 종료가 이제 불확실성이 끝난다. 불확실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 그 부회장께서 이제 삼성물산을 상속을 한다. 자, 지배구조 굳히고 상속세 부담을 덜어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표는 이거죠. 이거. 자,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표를 보면은, 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17%. 자, 이 상속세를 받으면서 이 삼성물산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삼성전자가 지금 5%, 삼성생명이 19%,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1%, 그리고 SDS가 17%,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SDS를 22%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란 거는 삼성전자 지분이 모자라죠. 따로 개별적으로 0.7%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비중이 지분이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다. 확보하는 것이 쟁점인데, 지금 이제 우리 100원 차이로 세금 150억을 덜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좀 떨어뜨리려면은 시장에 팔아야 돼요. 확보하는 것이 쟁점인데 누가 팔겠습니까 지금? 저라도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가를 지분을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그룹 내에서의 그런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누가 이렇게 삼성물산이 팔겠습니까? 사지는 못해도. 자, 이게 여기에서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는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뭐 나온 것은 없습니다. 확정이 된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이 확실하게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생명이랑, 어차피 삼성생명은 지금 삼성생명법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왑을 할지, 삼성물산이 스왑을 할지, 아니면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분을 확대를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시장에서 매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삼성전자 관련 움직임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고, 이런 대선이라든지 이런 폭력 사태, 그런 상속세,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자체의 그런 등락, 우리 매도 수급들, 유동성 장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참고를 해서 삼성전자를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랑풍선 현재가 28,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1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차 목표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